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6세의 평범한 미망인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몰래 사랑했던 남편의 가장 절친 남자친구와 나눈 한밤의 황홀하고도 죄책감 가득한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믿기 힘든 배신의 이야기 말입니다. 4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저 민정은 그 이후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 현수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강정혁이 주수입을 담당하던 우리 가정은 하루아침에 경제적 위기에 빠졌고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으로 작은 베이커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동네에서 꽤 알려진 가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 같은 제 인생이었지만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침대의 텅 빈 한쪽을 바라보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남편 강정혁이 저에게 남긴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성재와 박인구, 이제는 모두 52세가 된 그 두 남자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훨씬 넘어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삼총사로 알려진 그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장 가까운 형제 같은 사이였고 명절마다 함께 모여 웃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저희 가족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현수도 그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자랐고 저도 그들의 아내들과 자매처럼 지내며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와 현수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끔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주말이면 현수의 손을 잡고 외식을 해주었으며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 없이는 저는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에게 품어왔던 금지된 감정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46세가 되었으며 작은 빵집은 이제 동네에서 꽤 알려진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도 안정되었고 생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남편이 남긴 텅 빈 자리를 바라봤고 그 공허함 때문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제 몸을 돌본 사람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아직 젊으니 새 출발을 생각해봐라고 말했지만 저는 항상 손을 저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미안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여자였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나를 안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남편 품속에서 느껴본 따뜻함, 그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나눴던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남편의 손길, 남편의 키스, 그리고 남편과 하나가 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죄책감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그 운명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현수가 학교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반찬도 별로 없는 냉장고를 바라보며 뭘 해먹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성재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재수 씨가 혼자 저녁을 드실 것 같아서 들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고도 없이 나타난 손님에 조금은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성재를 들어보니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50대이지만 자신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는 편이라 젊어 보였습니다.
반찬만 있어도 되십니다라는 그의 말에 저는 밥과 국을 차렸습니다. 마주 앉으니 무언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지만 단둘이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가게 장사는 어떻게 되는지, 현수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하는 것들이요. 식사를 마칠 무렵 성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아직 젊으신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수저를 드는 손이 멈췄습니다. 새 출발, 친정 엄마도 수없이 말해줬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성재는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성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본 것은 1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의 아내로서 만난 저 민정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요. 물론 친구의 아내여서 그 감정을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제 그는 그 감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재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라고요. 하지만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더 이었습니다. 그때 성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크고 온기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4년 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었나요? 그 순간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지만 제 손은 성재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제 얼굴에 가까워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그 감촉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그토록 그리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지만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저는 성재의 키스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성재가 쟤를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는 어느새 일어나 있었습니다. 성재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민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재수 씨가 아닌 민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여자로서 불려지는 것이요. 성재 이러시면 말을 하려 했지만 그가 다시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렬했어요. 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감각,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들이 되살아났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지는 그 감촉에 저는 몸을 떨었어요. 아찔했습니다.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방으로 가요. 성재가 속삭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하면 이 순간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이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그리웠어요. 침실 문이 열렸고 성재가 문을 닫았어요. 딸깍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성재가 다가왔어요. 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더 깊게, 더 단단하게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침대 끝에 앉혔어요. 성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얻은 사람처럼요. 성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정 씨,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뺨에, 턱선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음미하듯이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온몸의 신경이 그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한 방 안에서 말입니다. 성재의 손이 제 어깨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몸을 맡겼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하나, 둘, 셋. 성재의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어깨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성재가 저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침대 위로 부드러운 이불이 등에 닿았어요. 아름다워요. 성재가 또 속삭였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뜨거웠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46세의 몸, 아이를 낳은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저를 아름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성재가 자신의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풀고 천천히 벗었어요.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지만 관리를 잘한 몸이었어요. 근육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성재가 다시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몸이 겹쳐졌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4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말입니다. 민정 씨, 성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할게요 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팔을 그의 등에 둘렀어요.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내려왔어요. 목선을 따라, 쇄골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예민해졌어요.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했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저의 것도 성재의 것도요. 마침내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됐어요. 서로의 몸을 마주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성재의 손이 제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어깨에서 팔로 옆구리를 따라 허리를 지나 말입니다. 그 감촉에 제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성재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더 녹였어요. 저도 성재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대담하게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탄탄한 배를 만졌습니다. 민정 씨, 성재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제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어요.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요. 15년을 알고 지냈지만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아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으니까요. 성재가 제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제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게요. 성재가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오래됐어요. 4년 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낯선 감각이 밀려왔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이었습니다. 아팠지만 동시에 기분 좋았습니다.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성재가 멈춰서 물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계속 저는 그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성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리듬을 맞춰가며 제 반응을 살피면서요. 민정 씨, 좋아요. 성재가 속삭였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도 좋아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좋았거든요.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도요. 아, 민정 씨,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재수 씨가 아닌 이름으로 말입니다. 민정 씨, 민정 씨, 그 목소리가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땀이 났습니다. 서로의 몸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좋아, 너무 좋아. 성재가 신음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물론 기다린 건 아니지만 이 순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그저 그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온몸이 경직됐다가 전율이 일었어요. 와. 제 입에서 나온 신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성재도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격렬했어요. 민정 씨라고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책감,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이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곧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성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나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그는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인사했어요. 재수 씨, 오늘은 먼저 갈게요. 침실에 남겨진 저는 그 온기가 사라진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복잡한 마음들이 밀려왔어요. 그 밤 이후로 성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성재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진하게 나눈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재수 씨,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실망입니다. 그날 밤. 그렇게 진하게 사랑을 나눠놓고 나는 재수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인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랜만에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세상을 흔들어 놨습니다. 재수 씨, 저 인구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성재랑 술을 한잔 했는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설마 성재가 우리 일을 인구한테 말했단 말인가요? 네, 성재가 당신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의 아내에게 자랑이라도 한 건가요? 더 끔찍한 것은 인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15년 전부터 당신을 좋아해왔습니다. 성재가 먼저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신을 놓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처음 본 것은 15년 전부터 좋아했다고, 둘 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짝사랑을 했다고, 첫눈에 반했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현수를 챙겨주고 저희를 도와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도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남편의 우정도 의리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매우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일어난 것인가 싶었습니다. 성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팽개쳤습니다. 인구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 다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어느 날 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성재 삼촌이랑 인구 삼촌 안 오네. 왜 그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도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삼촌들이 바쁜 것 같아. 근데 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빵집도 잘 되고 있었고 현수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계속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성재와의 그 밤, 그리고 인구의 고백 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명절 연휴가 끝나면 항상 성재, 인구 가족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아,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너도 현수도.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 언니, 그 착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당신의 남편과 침실에서 무엇을 했는지요? 언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그냥 조용히 지낼 생각이에요. 요즘 바빠서요. 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고민 중입니다. 수연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침묵 속에서 살아갈까요? 어느 날 가게에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수 씨, 나가주세요. 민정 씨,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합시다.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색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가세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 씨, 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쓰레기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밤의 황홀함이 얼마나 거짓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인구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건었습니다. 여보세요? 재수 씨, 저 인구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구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성재한테 들었어요. 재수 씨 만났다고. 그래서요. 재수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변명해서 뭐 하시게요? 인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수 씨, 성재.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바인가요? 아내한테 들킬까봐 전 긍긍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수연 언니한테 말할까요? 그게 두려우신 거죠?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못 참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두 사람 다 들킬까봐 두려운 거야.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곤란해질까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무서웠어요. 정말 수연 언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나는 고민 중입니다. 성재 씨 아내 수연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아니면 두 사람을 고소해야 할지 지금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요. 나는 그냥 바보가 되었어요.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연 언니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까요? 지금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계속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현수는 잘 크고 있습니다.
빵집도 잘 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나요. 성재 씨와의 그 밤 후회되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은 황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두 사람마저 배신했으니까요. 가끔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려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눈물이 나요. 내가 당신한테 이럴 자격이 없는데,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현수를 키워야 하고, 빵집을 운영해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겠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것. 현수와 함께 내 꿈을 향해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살면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